예.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실제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건데, 그럼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써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이해를 하는데. 코사인 오메가 t를 한번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라플라스 변환식이죠.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은 부분적분 되니까 부분적분으로 쫙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성의 없게 넘어간 것 같은데 한번 이 정도는 직접 손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신이 안 된 게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식이 나온 거지, 얘가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 식을 찾아 구해냈을 뿐이죠. 코사인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에서. 그러면 얘는 뭘까? 여기 들어가려니까요. 그게 뭘까 하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순환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요 식에서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는 있잖아요. 요 항을 S분의 오메가 L 코사인 오메가 T로 바꿔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L 코사인 오메가 T랑 L 코사인 오메가 T 있으니까 서로 하나로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여기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식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화는 혼자선 못 구하고 사인까지 해가지고 구했을 때 이런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사인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풀면 돼요. 오히려 앞에 것보다 더 쉽죠? 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이건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번 챕터 제일 처음에 배웠던 오일러 공식에서 A를 I 오메가로 쓰면은 뭐가 나오나요? 식이 이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라플라스 변환을 똑같이 해준다고 했을 때는 라플라스 변환이 똑같이 다 먹어야겠죠. 그 식도 등식이 성립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I 오메가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면은 얘는 이게 나오고, 뭐 우리가 풀 수 있게 분모 잘 정리해주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로 오일러 공식을 좌변 우변을 라플라스 변환을 해준 게 결과가 같네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요 부분에 친숙해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라플라스 변화는 미분 방정식 푸는 걸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제 미분 방정식들의 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익스포넨셜 아니면 사인 코사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들을 가지고 노는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t가 0일 때부터 시작하면 참 좋은데 안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t가 뭐 a부터 일 때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될 텐데, 한번 보시죠. 그러면 다만 이게 우리가 실제 시간 차원에서 뭐를 어떻게 손댔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익스포넨셜 항을 곱했다라는 걸로 대신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 뭐야? 익스포넨셜 항을 곱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s 빼기 a라는 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t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s라는 차원으로 넘어온 변환에서 거기서 얼마만큼 함수가 시프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s 자리에다가 s 빼기 a를 넣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원래 2의 마이너스 st 곱하기 뭐 거잖아요. 안에 fx 였는데 fx 대신에 2의 atfx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걸로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인데, 아까 앞에서 미분식
풀이의 변환이랑 비슷한데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가 다른지 보여드릴 건데, 부분적분 해가지고 풀면은 두 개 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보시면은 t가 0일 때, 우리가 원래 풀이의 변환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f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00에서 없다라고 했는데, 라플라스 변환은 지금 그런 함수 아니잖아요. ft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뭐 0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0에 가까워질 때는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0이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얘가 0이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0일 때는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0이 되는 거고,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은 이거 자체가 0이 됐을 전체 함수값이 0이니까 의미가 없는데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풀어 보시면은 t에다가 0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없고 f0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f0 무한대야 뭐 어차피 여기에 넣어도 얘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 무한대도 우리가 0으로 가는 함수들로 아까 앞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값이 0인 건 확실하죠. 근데 t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게 있고, 뒷부분은 뭐 그냥 풀이의 변환 할 때랑 똑같죠. 근데 ik 대신에 아니면 i 오메가 대신에 우리가 s라는 항으로 바꿔서 쓰고 있기 때문에 s만 짠하고 나옵니다. 다행히 감마 더하기 이거 항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s항만 나온다. s항으로. 그러니까 감마 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는 다행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뒤에 있는 애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앞쪽이 s의 n제곱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식을 그냥 s에 대한 다항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은 그게 라플라스 변환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되는 거죠. 어떤 미분 방정식이든 간에 s에 대한 다항식 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은 미분의 역이니까요. 그대로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시작할 때 그냥 f 타우라고 하지 마시고 f 프라임 타우라 하면은 얘에 대한 적분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함수는. 그러면은 요게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상수로 나오는 함수는 fx는 c면은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s분의 c로 나와요. 그게 여기 나오는 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플라스 얘는, 이거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식이죠. 앞에서 우리 미분했을 때 다뤘던 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옆으로 건너오니까 s가 1로 가겠죠. 그게 여기 앞에 있는 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f0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없어지면은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를, 여기서 f'이 원래 함수예요. f'을 적분을 한 거는 그냥 앞에 s분의 1을 곱해요. 이해할만 하죠? 앞에서 미분했을 때는 앞에 s를 곱한 거고 적분을 하면 s분의 1을 곱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 주어진 2차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화를 통해 푼다고 하면 당연히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 꼴이 나오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지금 2차 미방에 대한 식, 그 다음에 2차 미분항에 대한 식, 여기는 1차 미분항에 대한 식,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정리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다 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실제로 미분 방정식에 그래서 어떻게 풀리냐면 a랑 여기 있는 a랑 b랑 그 다음에 경계값 아니면 초기값들에 대해서 함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큰 틀은 얘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풀면은 대개는 뭐 s 더하기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더하기 뭐 c 더하기 s 더하기
S 더하기 알파 했으니까 베타분의 뭐 D 대충 이런 식으로 함수가 전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 앞에서 본 거 같죠? 익스포넨셜이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더하기 익스포넨셜 꼴로 나오고요. 그러면 걔를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주면은 그게 그냥 뭐 익스포넨셜 함수의 합이나 뭐 아니면 익스포넨셜에서 나온 사인 코사인의 합등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좀 사소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4장에서 배운 델타 펑션 있죠. 델타 펑션도 해줄 수 있는데 델타 펑션은 t가 a일 때 델타 펑션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얘가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와요.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한 s라는 변수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푼다면은 앞에 부분은 우리가 방금 앞에 예제에서 배운 거랑 똑같고 얘만 이걸로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 함수가 이 꼴이 나오고요. 그럼 분모에 대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제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익스포넨셜 at의 함수잖아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얘 마이너스 at를 변환했나요? 우리가? at를 변환하면은 s 빼기 a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여기 두 개 항은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뭐 컨볼루션이 들어가고 뭐가 하고 해야겠죠. 함수끼리의 곱이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좀 옛날에 그래도 좀 쉽게 해보려고 연구를 했더니 u라는 함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델타 함수를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델타 함수가 있다가 t가 2일 때 적분을 하면은 여기서 그냥 크게 한번 뻥 하고 솟고 넘어가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크게 한번 평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오는데 얘를 t에 대해 적분을 하시면은 앞에서는 쭉 0이다가 2일 때 함수값이 우리 델타 함수는 적분하면 1이라고 배웠어요. 그 뒤로는 계속 1이겠죠. 적분하면은 그 함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t가 2일 때 이후로는 함수값이 1인 그런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이 쾅하고 주어졌을 때 이게 사실 그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식 구성이잖아요. 가속도고 그 다음에 얘는 속도항이고 얘는 위치항이고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에서 충격이 2초일 때 델타 함수로 충격이 쿵 하고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y라는 게 변이니까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애의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얘가 t가 2일 때 이후의 델타 충격이기 때문에 t가 2 이전에는 움직이면 안 되죠. 이 함수 자체가 t가 2보다 작을 때는 값이 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t가 2보다 작을 때 운동을 다 0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얘는 값이 1이니까 의미 없죠. 뒤에 얘들에 의해서 뭔가 운동이 쭉 하고 변한다라는 건데 실제로 충격이 쿵 하고 오면은 얘가 변이가 잠깐 탁 움직였다가 실제로는 변이가 쾅 하고 갔다가 쭉 하고 떨어질 거예요. 뭐 이렇게 흔들리면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진동 특성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대한 항이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항들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s 더하기 1꼴로 나온 함수가 얘가 복소수로 나오는 그런 특성 방정식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죠. 분모가 실수해를 안 갖고 허수해를 갖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면은 진동 특성이 진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꾸준하게 감소하는 그런 감소의 함수가 아니라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번 챕터에서 사실 풀이의 변환 자체는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라플라스 변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번 챕터에서 배운 풀이의 적분이랑 거기서 뭔가 좀 넘어왔다.
풀이의 적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라플라스 변환이 문제인데, 라플라스 변환도 뭐 이것저것 유도하고 컨볼루션 특성 같은 걸 하긴 했는데, 우리가 주어진 문제 풀 때는 사실 그런 것까지 잘 하진 않거든요. 그냥 여기 예제에 나왔던 디락 델타 펑션 정도? 그래서 그냥 2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온 스프링 매스 댐퍼 시스템을 우리가 해석만 하면, 그래서 y에 대해서, y라는 게 시간에 대한 변이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에서는 그런 거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